우리 세영이가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디로 간 거지? 최명진은 윤세영이 전화도 안 받고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하며 윤세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윤세영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과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윤세영과 최명진은 결말에서 어떤 천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최종화에서 나올 충격적인 결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하나는 과거의 항구에서 보았던 두 명의 사람이 유진이와 윤세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바람이 불고 있던 흐린 날이었고 바다 냄새와 함께 묘한 이질감이 스쳐 지나갔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왜 그 장면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이 유진이를 배에 놔두고 혼자만 배에서 내린 것을 기억했습니다.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에는 새로 생긴 듯한 붉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구하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세영만 배에서 내렸고 그 배는 천천히 출항을 했습니다. 구하나는 배가 멀어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었고 그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자책이 오랜 시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구하나는 이 사실을 황진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황진구와 구하나는 그런 윤세영의 과거에 분노하며 어떻게든 윤세영에게 벌을 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윤세영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황진구와 구하나는 그 항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의 풍경과 비슷한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그 바닷가에는 예전처럼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황진구는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구하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날짜가 언젠지 기억해요? 구하나는 유진이 전단지를 사진 찍어두었기에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폰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주며 황진구에게 날짜를 말해주었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데리고 선착장에 있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매표소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오래된 창문과 바랜 안내문, 그리고 묵직한 철문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매표소 직원에게 당시의 날짜를 말하며 이때 어떤 배가 출항을 했고 당시의 선장이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낯선 얼굴들을 한참 쳐다보다가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구하나는 손을 꼭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돌아와 그날 출항한 배와 선장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황진구는 그것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있던 회사를 수소문한 끝에 두 사람은 다음 날 당시의 선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푸른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약간은 경계심을 품은 눈빛으로 둘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황진구와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한 태도에 선장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구하나는 그날의 사건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유진이가 실종되던 날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도둑들이 많아서 배에 CCTV를 설치해놨었는데 혹시 그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구하나의 눈이 커졌고 황진구는 무언의 신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장은 두 사람을 이끌고 배의 사무실과 연결된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종이 뭉치들과 케이블 박스들이 무질서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을 헤집고 있던 선장은 결국 오래된 CD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것 같네요. 선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CD를 재생했습니다. 조용히 재생되는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유진이를 데리고 배에 올라탄 순간, 그리고 유진이가 발을 헛디뎌 배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 윤세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망설임도 없이 혼자서만 배에서 내려 빠르게 사라지는 그 모든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구하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고,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윤세영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황진구는 선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 영상을 USB에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윤세영의 과거 범행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을 찾아갔습니다. 윤세영은 이미 혜성그룹을 차지하기 직전이었고, 호화로운 오피스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구하나를 비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구하나는 그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세영, 너 유진이를 실종되게 만들었지?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 구하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안 그랬다는 거지. 오늘 저녁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너는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도 코웃음을 치며 구하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세영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고 그 안에는 영상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윤세영은 입을 막으며 핸드폰을 떨구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유진이를 놔두고 혼자 빠져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윤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한 윤세영은 정신을 놓은 듯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최명진은 윤세영이 집에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세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어둑한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최명진은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단정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엄마에게라는 글씨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자 안에는 빽빽이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내가 한 일 지금도 생생히 떠올라요. 윤세영의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고 눈물이 묻은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의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 남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최명진은 그 편지를 읽는 내내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딸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방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고 최명진은 곧장 윤세영을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 손엔 편지를 쥔 채 밤거리를 헤매며 윤세영을 불렀습니다. 세영아, 세영아, 어디 있어? 제발 대답 좀 해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얇은 외투는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골목과 도로를 누비며 딸을 찾아다녔고 경찰서에도 병원에도 수소문을 하며 윤세영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경찰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윤세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고속도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명진은 그 소식을 듣고는 전화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계속 내리는 비 그리고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늘어선 그날
윤세영의 영정사진 앞에는 흰 국화가 수북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침묵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명진은 검은 옷에 검은 베일을 쓴 채 윤세영의 영정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세영아, 미안하다. 장례식장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 속에는 과거 윤세영의 악행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와 울음 섞인 흐느낌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의 관이 운구될 때 최명진은 두 손으로 관을 붙잡고 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결국 자신들의 과거 범행에 대한 천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신여진은 다시 건강을 회복했고 기억을 되찾은 그녀는 최명지의 범행을 고발하였습니다. 최명지는 결국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말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